Tax haven. 텍스헤븐의 서용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에피소드. 나는 소개만 했음에도 부가세 7천만 원 부과. 실질과세 원칙으로 전부 취소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실질과세 원칙이라 함은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그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그 실질에 따라서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원고에게 실질은 네가 공급을 했기 때문에 너에게 세금 부과하겠다 라고 한 사안인데요. 사실관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중장비 대여업 회사를 운영하다가 폐업을 했어요. 그 이후에 건설업, 건설기계 대여업 운영하는 B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 B회사 소속으로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무서장, 피고는 원고가 P회사에게 장비 대여 용역을 공급하고 다만 실질은 본인이 공급했지만 형식상으로 G회사 명의의 매출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라고 판단을 해서 원고가 그 매출을 누락하였기 때문에 그 원고에게 부가세 및 가산세 7천만 원을 고지 납부하게 하였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원고 주장입니다. 자, 원고는 나는 P와 G회사를 소개만 하였을 뿐 공사 관련 건설 장비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P회사가 업무 처리 편의상 많은 장비 업체들로부터 공급을 받는데 그 중에서 한 곳으로부터 일괄하여 세금 계산서를 받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그 많은 장비 업체들 중에서 G가 일괄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다른 장비 업체들한테 정산을 해주는 구조로 이 계약이 진행이 되었던 것일 뿐이고 나는 소개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원고가 이 사실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겠죠. 자, 이와 관련해서 법원의 판결, 원고 청구를 인용. 그래서 실질적인 이 용역의 수행은 원고가 한 게 아니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관련 법리 중요한데요. 사업 명의자 대 실제 명의자 관련의 입증 책임. 자, 기본적으로 실질과세 원칙과 관련되어서 과연 명의자에게 부과할 것이냐 아니면 실질자에게 부과할 것이냐와 관련되어서 그 과세 요건 사실 및 과세 표준의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한테 있어요. 그죠? 자, 이 실질과세 원칙과 관련되어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는 그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구정해서 이 실질과세 원칙을 천명하고 있죠. 이 실질과세 원칙은 정가의 보도처럼 처분청, 세무서뿐만 아니라 납세 의무자도 주장의 근거로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논리입니다. 자, 이와 관련되어서 자, 다시 돌아와서 과세 요건 사실 및 과세 표준의 입증 책임은 기본적으로는 과세관청, 행정청에 있죠. 세무서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과세관청이 그 사업의 명의자를 이 사업 명의자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 나는 이 명의자가 실제 사업자인 걸로 보아서 과세를 한다. 그러면 그 실질이 명의자와 실질적인 이 사업자는 다르기 때문에 그 실질한테 부과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입증은 사업 명의자가 해야 된다는 거죠. 즉 나는 명의일 뿐이고 실질자한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그 실제 사업자한테 과세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주장 증명은 사업 명의자가 하여야 하는데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이때 이 사업 명의자가 하는 입증 정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 요건이 충족되었다는데 즉 실제 사업자에게 과세 요건이 충족된다. 즉 실제 사업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의문을 가지게 하면 족하다. 증명의 기준이 높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이 사업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된다면 이 사업 명의자의 주장 입증인 결과에 따라서 법관이 약간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된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 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게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내용의 관련 법리는 뭐냐? 사업 명의자가 실제 사업자는 내가 아니라 쟤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만 소명을 하면 법관으로 하여금, 판사로 하여금 퀘스천 마크만, 의문만 가지게 하는 정도면은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판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된다? 사업 명의자 주장을 들어줘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근거, 이 원고가 주장한 근거는, 자, 원고가 운영했던 회사는 폐업 이후 매출 매입 실적이 전혀 없었다. 그죠? 그런데 왜 원고의 이 매출로 보느냐라는 거죠. 그 이후에 전혀 매출 매입 없었고, 그리고 원고가 피회사 간 공사 관련 계약 사실, 그리고 장비 대업자들로부터 대가 받은 것도 없다. 이체한 내역도 없는데. 그죠? 그런데 G회사는 그 장비 대여업자들 중에 대표회사인 G회사는 용역대금을 P회사로부터 일괄로 받고 그리고 장비업자들에게 분배를 했다. 그리고 용역대금 중 일부는 원고 소속회사가 P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후 장비업자들에게도 지급이 다 된 거지. P회사, 원고 소속 회사 B회사가 지급받고 정산을 해준 것이지. 원고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소개, 업무한 거 이외에는 대가를 받은 것도 없고 뭔가 계약이 진행된 것도 없다라는 것을 주장을 해서 그것을 인정을 받은 겁니다. 자, 오늘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자, 이 사업 명의자, 실제 명의자 관련의 입증 책임과 관련되어서 어느 정도의 이 사업 명의자가 주장, 증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실질과세 원칙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살펴보았고요. 조세피난처 텍스해븐의 서용진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